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물어보고 싶은 거. 중간에 물어봐도 결과가 비슷하더라고요. 계속 그냥 가겠습니다. 녹음하시는 분. 왜 안 하세요? 적고 있어요? 폰은 놔뒀다 뭐에다 쓰시려고요? 네? 옛날 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애들이 누가 무서워요? 그렇죠. 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앱이 뭘까요? 녹음해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앱.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AI가 가장 많이 쓰이는 쪽이에요. 근데 쓰고 계시는 분 진짜 없어요? 녹취에서는 폰을 반납하죠. 우리들 교회 진짜 개찐데 그죠? 그 교회는 구역예배 보면 구역예배에서도 꺼내놔요. 그리고 목사님 예배 보거나 하면 설교하고 있을 때 스피커 가까운데 적당한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러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텍스트 쫙 바꿔버리니까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면 텍스트로 바뀌고 요약까지 해줄까요? 요약까지 다 하죠. 그죠? 그리고 같이 구역예배 하면서 서로 이제 나눔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 사람별로 정리한다든가 내용을 아니면은 전체 나온 주제들 사람을 구분해요. 말해서 5명이면 참석자 이름을 모르니까 얘가 하면은 참석자 1, 참석자 2, 참석자 5까지 딱 해서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딱 해요. 그러면 그 중에 찍으면서 참석자 2는 유영진 해고 나머지 다 적용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거 한꺼번에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5명이 참여한 회의면 5번만 지정해주면 전체 완벽한 녹취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안 써요? 유료예요? 무료예요? 무료예요? 예. 안 믿기는데? 우리도 손을 안 들잖아. 그러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세요. 이건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 클로바 노트요. 클로바 노트 설치 바로 하셔서 그냥 쓰세요. 돈 안 들어요. 네이버 클로바 노트. 네네. 그러면 우리가 할 때 그냥 거기 있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딱 그냥 하면 그냥 녹음이 쭉 되고 끝나면 텍스트로 싹 바뀌고 내가 이거 했던 거는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컴퓨터에서 네이버 클로바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가 다 나오고 AI 요약은 오른쪽에 AI 요약 버튼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눌러줘야 AI 요약을 해요. 안 그러면 요약을 안 하고 그냥 녹취까지만 해요. 그리고 이걸 쓰면서 활용법 하나 더 지금 설치하시는 동안 그냥 떠들게요. 폰에 통화 녹음 기능 켜놓으신 분, 꺼놓으신 분, 꺼놓으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켜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클로버 노트에서 요 통화 이래갖고 딱 지목해 주잖아요. 그럼 텍스트를 쫙 바꿔줘요. 저는 언제 많이 쓰냐? 낮잠을 잘 자요. 근데 하다가 전화가 와요. 강의를 뭐 하고 해가지고 그럼 대충 받아요. 막 하는데 딴 대목은 그래도 조금 대충 기억이 나요. 며칠 날 뭐 무슨 어디 강의 뭐 이런 것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담당자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딱 들어가 보면 텍스트를 쫙 바꿔가지고 그래서 귀로 잘 안 들렸던 것까지 싹 돼요. 제가 이쪽 귀가 조금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끔 이게 정확하게 안 들릴 때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완전하게 딱 해갖고 변환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실 때 꼭 쓰신다. AI의 가장 그 활용이 잘 되는 곳이 일단 이거예요. 클로바 노트 쓰시는 거. 이건 무조건 쓰세요. 무조건. 그리고 통화 녹음 안 되시는 분들은 통화 녹음 그냥 켜놓으세요. 요즘 사회는 켜놓으시는 게 유리한 게 여러모로 왜냐하면 분주하잖아요. 여러 가지 동시에 생각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받은 전화를 그때는 막 예의 갖춰서 받는 것도 바쁜데 상대방 감정 챙기고 근데 내용이 정리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길어도 싹 정리를 바로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하시면 내가 왜 안 썼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무조건 쓰세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 교육을 가면 메모를 할 생각, 메모지를 찾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플로바 노트를 켜셔야 되겠어요? 플로바 노트를 켜셔야죠. 그리고 전원이 다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공부할 분 앞쪽에 누구 한두 분 약속해서 1교시는 누구, 2교시는 누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해서 이렇게 하고 좋은 점은 또 뭐냐, 회의하거나 늘상 보면 제일 발언을 많이 참여해야 될 사람이 꼭 뭘 맡아요? 서기를 맡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원활하지 않아요. 말하자니 이게 제대로 못 따라오고 이거 신경 쓰자니 말을 못 끼어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참여해서 열심히 하면 그럼 정리 다 해주니까. 이렇게 AI는 바깥에 나와 있는 챗 GP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클로드 뭐 이런 것처럼 나와 있는 걸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들러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쓰시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따로 공부하는 거 오히려 그거에 이렇게 꽂히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왜냐? 저쪽은 평소에 채팅을 사람하고 채팅을 많이 하셨지 기계하고 채팅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안 하셨잖아요. 그 별 재미없어요. 해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익숙해지면 이게 효용이 많은데 맨 처음에 잘 안 하게 돼요. 얘한테 하는 게 뭔가 이게 거북해요. 말도 안 되는 텍스트로 하던. 그런데 녹음 같은 건 보통 때 쓰던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있던 거에 들러붙는 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오피스 쓰던 분들 있잖아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쓰던 분들은 코파일럿이라고 붙었잖아요. 그 안에서 자동 생성해주고 보조해주고 분석 함께 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다 들러붙어 있어요. 그런 걸 먼저 쓰셔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일에서 써오던 거에 어떤 AI가 지금 들어와서 뭐가 달라졌는지 그것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르면 그걸 물어보시면 돼요. 이번에 새로 붙은 요 기능 어떤 거지 설명해줘. 그러면 설명 쫙 한 번에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선생님들이 내가 먼저 잘 써야 된다. 요거고. 혹시 나는 책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실 분들은 요 책이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제일 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밀리의 서재 보시는 분 세 분밖에 안 계세요? 무조건 보세요. 무조건. 이거는 유료예요. 제가 유료는 어지간해서 절대 남한테 가고 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안 쓰고. 근데 한 달에 9,900원이거든요. 근데 책을 그 안에 있는 건 무제한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책 보는 것 때문에 돈 쓰는 게 너무 컸는데, 근데 한동안은 돈 아까워서 막 책을 못 보기도 하고 애들 한참 키우고 그럴 때는 그게 너무 억울했는데, 근데 지금은 밀리의 서재에 들어가면 물론 없는 책들도 많아요. 하지만 거기 안에 있는 책 다 보기도 힘이 들어요. 다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 한 권값만도 안 해요. 밀리의 서재 보고 보시면. 예,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하고, 옛날에는 밀리의 서재 안에서 텍스트 복사가 안 됐어요. 요새 복사가 돼요. 꼬미지형에서 공유 누르면 카피가 떠져 딴 데다 붙여넣는 게 되게 쉬워졌어요. 예, 그래서 쓰시기 참 좋아요. 챗봇 2025가 이거 강추는 아니에요. 강추가 아니라 AI 전반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고 챗봇 부분에 대해서 말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안에서 진로 탐색하고 이런 것들도 손쉽게 이제 이게 다 단계마다 다 안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AI 서비스 하나는 써봤다. 써보는 게 귀찮으신 거구나, 그냥. 자, 폰에서 깔려있는 AI 앱, 그거를 들어서 보여주세요. 폰에서. 나 AI 앱 깔려있는 거, 뭐뭐 있다. 이렇게 해서.
챗GPT 안 깔려 있는 분, 챗GPT 안 깔려 있는 분. 계시긴 계시구나. 아니요, 5분밖에 손 안 들었는데. 손 든 것도 아니에요. 형들 이렇게 팔딱 하고 이렇게. 자, AI 쪽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냥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AI 관련된 거. 나머지는 어차피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AI 서비스가. 그런 거는 따로 안 빼고 AI 서비스만 독립으로 하고 있는 걸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폴더 어떻게 만들어요? 예, 앱 위에다 다른 앱 이렇게 끌어만 놓으면 그냥 폴더 만들어지죠? 예, 그렇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하나를 만드세요. 그리고 지금 안 만들어진 분들은 이거를 오늘 만드세요. 오늘.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권하는 AI 앱들이에요. 지금 설치하실 수 있는 데까지 설치를 하세요. 5분 드릴게요. 5분. 누가 찍으시래요. 그냥 얼른 하세요. 올려볼 테니까. 나중에 하는 거 없어요. 지금 하는 게 더 나아요. 예. 확대하려고 찍으신대요. 확대하려고. 위로가 돼요. 내 눈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씩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말고 그건 따로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얘는 이미지만 다루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든 거를 약간 손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선생님들 AI 이미지를 하고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런 화려한 건 다 만들지 못해요. 그렇게는 안 하고 약간 얘는 성향은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얘로 만들면 어지간한 거 만들어서 이미지 필요한 자리에 이렇게 끼워 넣는 거 있잖아요. 그 어지간한 건 저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간편하게. 그리고 좋은 점은 뭐냐? 보통 AI 쪽 이쪽에다가 일 시키려고 하면 어쨌건 뭔 말인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얘는 이미 있는 예제에서 항목에다가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 있게 툭툭 눌러가면서 그런 식으로 구조가 좀 돼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업데이트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서 이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미 있는 것들이 안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플러스 해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해서 필요한 걸 고르면 변형 만들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영문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컴에서도 똑같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글 지원도 다 돼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생성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 때 이제 크기 이 부분만 올릴 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인스타나 뭐 이렇게 딴 데다 쓸 때는 정사각형 쓰고 그 다음에 가로냐 세로냐 이 정도만 골라주면 그냥 쓸 수 있으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사이즈를 우리가 지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정사각형, 세로형, 가로형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단순하긴 한데 그래도 어지간한 건 만들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보편적이고 흔하게 쓰고 프로그램이 좀 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쓰시면 좋고 두 번째가 챗GPT. 예. 여기 있는 종류들은 대부분 컴하고 앱이 연동이 되는 종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하면 컴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컴에서 내가 했으면 폰에서도 또 되고 그러니까 연결이 잘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서 챗GPT는 많이들 써보셨을 텐데 여기서 프롬프트 쓰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복잡한 방법 말고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문장을 만들어줘, 글을 써줘, 아니면 음악을, 악보를 작성해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메모로 일시키기예요. 메모로 일시키기. 따라해주세요. 메모로 일시키기. 메모로 일시키기.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보통 우리가 프롬프트를 따로 배운다고 그러는데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종류 일을 한다면 메모를 해서 요걸 건네줘갖고 결과물을 받아오려면 메모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이 생각만 하시면 모든 거에 맞춰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프롬프트를 막 하나하나 따로 생각하시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가 이런 거 쓰는 거 아주 이제 특화된 것들 가면 막 안에서 외워야 할 것도 많고 너무 옵션이 복잡해요. 그런 것 말고 그런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어지간한 것들은 메모로 일시킨다라는 생각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누군가한테 맞는 거를 찾아와 내지는 그려와 할 때 어떻게 일을 시키시겠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하는 게 사진처럼 아니면 일러스트처럼 수채화처럼 동양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일을 지정을 하겠죠. 스타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배경은 어떻게 그 다음에 화면에 나타나는 요소들은 뭐 이런 것처럼 메모를 꼼꼼하게 해줄수록 정확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할 때 기준이 뭐다? 메모로 일시키는 딱 그 느낌으로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려울까요? 메모로 일을 시켜본 적이 내가 없어서.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배우셔야 되는 AI 때 프롬프트 쓰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내가 메모로 일시키는 그거를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때. 근데 보통 때 말도 하고 끝내는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남자애들 있잖아요. 메모로 해가지고 딱 해주면 진짜 말 잘 들어요. 많은 경우에. 근데 처음부터 계속 이걸로 하면 애들이 같이 마주 앉는 것도 싫어해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이걸로 해갖고 이거 정리하고 하고 나중에 그 빈틈 사이로 또 요격을 당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메모가 딱 돼 있으면 요거에 틀림없이 딱 해갖고 가면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메모로 이걸 일시키는 요 훈련 이거 하나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면 음악 할 때는 어떻게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텍스트를 할 때는 문서를 만들 때는 어떻게 전부 다 메모로 일시키는 딱 그 방법 하나야. 그걸 내가 훈련이 되면 모든 걸 다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 쓰지 말라고 만든 거예요? 쓰라고 만든 거예요? 쓰라고 만든 거예요. AI가. 쓰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쓰기 불편하면 그 서비스는 흥해요? 망해요? 그래서 따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이다? 아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뭐 때문에 따로 필요하냐? 사실은 그 프로그램 때문에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분야 전문 지식이 없거나 내가 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요게 안 돼 있거나 내가 메모로 일시키는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지 실제는 그 프로그램을 쓰기 위한 프롬프트 작성법 이런 거를 책 사보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써놓은 것도 가서 보실 때 제일 보기 좋은 거는 페이스북 안에 가면 그런 온라인 서비스들, 프롬프트들을 어떤 식으로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라는 걸 공유하는 그룹들이 넘쳐요. 그래서 전문 그룹들이 다 따로 있어요. 음악 관련된 그룹, 작곡하는 거 있잖아요. 작곡 지금 전부 가능한 거 아시죠? AI로. 동영상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쓰는 다른 데는 결과물들만 막 올려놓는데 그 그룹들은 결과물과 함께 내가 그때 어떤 식으로 메모를 했습니다라는 걸 첨부해서 같이 올려줘요. 남이 하는 거 한두 번만 쓱 봐도 아 이런 거 나도 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달라지는구나. 이런 정도만 보정하면 되니까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하나씩 따로따로 배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적용되는 게 뭐예요? 챗GPT 이후에 요거하고 클로드하고 여기 처음에 했던 사람들에서 갈라져 나온 옷인데 이쪽하고 이쪽은 조금 성향이 달라요. 요 두 가지를 왜 이제 나란히 놨냐 하면 챗GPT하고 클로드 3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전부 다 약간 만능 도구처럼 쓰이는 분야예요. 원래는 텍스트 LLM에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다른 유료로 쓰게 되면 나머지 서비스도 막 달라붙으면서 자기 안에다가 전부 다 만들려고 하는 곳들 조금 정확하게 정확한
조금 제 예상을 이야기 드리자면 여기 나중에 방향을 틀거나 망할 서비스들이에요. 이 서비스들은 왜 제가 이렇게 딱 이야기하냐, 한 군데다 다 몰아놓은 서비스는 나중에 종말이 있어요. 가둬놓는 서비스는. 네이버가 지금 해외로 나가요, 못 나가요? 라인 하나 갖고도 이번에 난리를 쳤지요. 왜요? 가둬놓기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딱 우리 것만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렇죠? 여기들이 지금 택하는 전략들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뭐 다 서비스 하겠습니다. 돈만 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안에다가 시장 형성도 하고 다 해줄게요. 근데 AI가 그런 물건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모든 거에 스며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스며 들어가는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그걸 준비는 해요. 그걸 준비해서 하는 서비스를 API라고 해요.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여기서 그냥 API 그러는데, 그거를 뒤에서 돈 받고 하는 건 있어요. 근데 그 서비스는 얘들만 한다? 다 한다? 다 해요. 근데 바깥으로 하면서 내부에 가두기도 하면 나중에 뭐가 생겨나요? 이익 충돌이 생겨나요. 이 안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막 만들었던 사람들은 우리 거 독자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나는 돈도 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들이 또 만들어갖고 그 안에서 서비스를 하네? 그러면 점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편해요. 하나 안에서 이거저거 해주니까. 그래서 쓰세요.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돼 있는 부분은 다 쓰세요. 들어가서 마음껏. 다 쓰는데 어떤 마음으로? 언젠가 중지될 수도 있고 변형될 수 있다. 그 마음만 가지고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이 두 가지. 그 서비스는 참 좋아요. 두 가지가. 얘는 분량을 잘 만들어내요. 챗GPT는 분량이 아니라 분량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만들어내고 내용을 딱딱 부러지게 이야기 잘 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글을 매끈하게 잘 다듬는 쪽 있잖아요. 그거는 얘가 좀 나아요. 얘가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설치 다 하셨죠? 좀 이따 검사할 거예요, 폴더. 자, 그 다음에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는 그럼 그거를 다 묶어서 서비스 할래? 라고 하는 게 이 PO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POE, PO라고 하는 서비스. 얘는 안에 들어가면 서비스들을 골라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골라서. 한 회사게 아니라 여기도 들어가면 서비스들을 여러 개 고르라고 해놨는데 자기네 거 중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네가 하는 서비스 중에서 고르라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 밖에서 하는 서비스들을 여기 들어가면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얘는 그런 용도로 만든 앱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요거 조금 저거 조금 해갖고 막 쓸 수 있으니까 처음에 재미로 쓰시긴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귀찮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도 한두 개만 쓰게 돼요. 결국은. 근데 그게 그래도 가능한 게 뭐냐면 명령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다 메모로 일시키기. 그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 말을 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하는 거, 또는 상황과 감정과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 딱딱 부러지게 말을 해주는 거. 내 자녀가 고1인데 고2인데 고3인데 남자인데 여자인데 현재 공부에 취미가 있는데 아니면 게임에 빠져서 살고 지방에서 안 나오는데, 이런 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배경을.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메모를 정확하게 해주면, 그러면 얘가 진로를 어떤 쪽으로 택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하면 딱 그거에 맞춰서 정리를 싹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메모를 그렇게 안 하고 두서없이 그냥 대충 던지면 시대에 맞춰서 좋은 진로를 이야기해줘. 이렇게 하면 좋은 진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메모가 중요하다. 냅킨이라고 하는 거는, 냅킨은 우리가 서비스를 설치하셨죠? 자, 냅킨, NAPKIN. 냅킨.ai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들어가서 앱으로 안 나오는 것들은 그냥 검색을 해서 사이트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이트에서 앱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 사이트에서. 안 나오는 것들은
그냥 검색해서 이걸 찾을 때 저 단어 한 칸 떼고 AI 이렇게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와요. 그럼 그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앱을 설치하겠냐고 나와요. 네 하면 설치가 돼요. 냅킨 쪽은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에다가 내용을 내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진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지 이야기해줘 이렇게 하면 쫙 내용을 작성을 해줄 거 아니에요? 작성을 했는데 글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해. 애도 그렇고 나도 싫어. 그러면 뭘 하냐면 얘는 그 글을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도해로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도해로. 그러면 그거를 필요한 도해로 만들어서 보여줘요. 계단형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다이어그램 형태로 싹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내용은 이런 그림입니다 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냅킨 서비스예요. 그래서 강사들은 되게 많이 써요. 이거를. 그리고 블로거들도 꽤 많이 쓰는 그런 서비스예요. 얘의 역할은 텍스트를 도해로 바꿔주는 거. 에이닷은 SK죠? 그죠? SK에서 나온 앱인데 근데 통화 관련된 요약 기능 있잖아요. 내가 전화 통화하고 하면 이 통화가 대략 무슨 통화입니다. 아까 클로바 노트랑은 달라요. 클로바 노트는 몽창해요. 근데 얘는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얘는 그냥 이 통화가 대략 어떤 내용입니다 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 그걸 하고 나머지 세세한 기능들을 여러 가지 제공을 해요. 이렇게 아까 요거는 여러 군데 서비스를 묶어주는 식으로 작동을 하고 얘하고 또 하나 있는 리튼 요거 있죠. 요 두 가지는 AI를 응용한 서비스를 동시에 많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지실 때 오히려 이게 친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단순하게 한 가지로 시작해야겠어. 그러면 요게 편하시고 처음에 그냥 텍스트로 해가지고 하는 게 편해. 그러면 얘 가지고 하는 게 편하고 난 들어가서 그래도 가지고 놀 게 좀 있고 장난도 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요구도 하고 요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약간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안에서 캐릭터 챗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역할이 부여된 특정한 캐릭터가 있어갖고 걔랑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동작들이 가능한 게 리튼하고 에이닷 요거 두 개예요. 요거 직장인용.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쓰시고 아니면 요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웍스라고 하는 거 두 개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요즘 많이 핫하죠. 그죠? 엄청들 쓰시는데 퍼블렉시티라고 하는 거 저거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뭐가 있냐면 약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있잖아요. 착각? 이런 거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말을 잘 꾸며내요. 서비스들이. 왜냐하면 좋은 점하고 이게 좋은 점이자 단점인데 이런 일 할 줄 알아 그러면 못한다는 소리를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말 절대 안 하고 자기 나름 그냥 말이 되든 뭐가 되든 그냥 자기가 말을 만들어요. 그럴싸하게. 그게 얘들의 특기예요. 근데 할루시네이션이 기계가 애초에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람이 원래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 남자. 자꾸 이거 AI 탓을 하는데 사실은 얘들이 학습한 그 데이터 자체가 뭐가 들어있냐. 인간이 원래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자기 합리화. 그죠? 예, 정당화, 자기 합리화. 그리고 누군가 내 말을 똑같이 알아듣겠지. 이런 착각, 이런 걸 우리가 다 갖고 살아가는데 그게 그냥 여기서 보이는 것 뿐이에요. 어쨌건 얘들은 그게 좀 심해. 근데 얘만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어쨌건 근거 자료를 먼저 자기가 찾아봐요. 먼저. 저런 종류들이 여러 종류 있어요. 논문 쪽이라든가 몇 가지 쪽에 특화되는데 이건 약간 범용 검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쟤들을 검색 AI라고 따로 불러요. 검색 AI. 그러니까 얘들하고 특성이 달라요. 겉모습은 비슷한데 들어가면
얘들은 요거에 대해서 찾아줘. 우리나라 지금 새로 나온 직업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그 다음에 진학률에 대해서 분석해줘. 이런 걸 하면 얘는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거를 검색해서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 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부러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되게 좋아해요. 책 쓰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찾아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완벽하지 않아요. 결국은 여기 있는 모든 서비스가. 근데 그래도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내가 검증하기가 쉬워요. 다른 거는 헛소리를 하는지 아닌지 검증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얘는 바로 옆에 얘가 참고한 자료들 링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누르고 봐가면서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구나. 내가 이렇게 조정만 하면 쓸 수 있겠네. 이게 딱딱 부러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쓰기가 좀 낫다.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T타입 있죠. MBTI. 예. 그래서 T타입에 잘 맞는 그런 도구예요. 죄송해요. 뒷페이지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건 근데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하는 김에 설명드릴게요. 클로드 9버전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기 요거는 아까 저쪽으로 포함됐는데 9버전 호환성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얘도 제끼고 뒷페이지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메모해 놓으세요. 릴리스.ai 릴리스 lilys.ai라는 서비스예요. 쟤는 어떤 면에 특화가 되어 있냐? 자료를 주면 정리를 해줘요. 자료를 주면 정리해주는 AI. 자료를 주면 그거 중에 제일 저는 뭐에 많이 쓰냐? 저는 쇼폼 싫어해요. 그러니까 쇼츠하고 릴스 이런 거 너무 하다 보면 나중에 정리가 잘 안 되고 뭔가 끌려다니는 것 같아갖고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긴 영상을 좋아하는데 긴 영상의 단점은 뭐예요? 그래서 2배속을 쓰거든요. 근데 2배속으로 다 봐도 한계가 있잖아요. 2배속 갖고 한계가 있을 때 저는 이제 1, 2, 3, 4, 5, 6, 7, 8, 9를 써요. 폰으로 보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죠? 컴퓨터에서는 하면은 보면서 1, 2, 3, 4, 5, 6, 7, 8, 9를 누르면 10% 지점, 20% 지점으로 막 건너뛰어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쓰는 분들은 2배속의 이 키보드를 써요. 그렇게 하면 막 하다가 이 내용이구나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가요. 그래도 또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릴리스.ai는 저거에다가 유튜브 영상 주소 있죠. 유튜브 영상 주소를 갖다가 딱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영상을 요약을 해줘요. 이 영상 안에 있는 내용은 요런 뭔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하고 싹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금방 정리가 되잖아요. 글로 보는 게 익숙하신 분들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고면에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둘까 하다가 그냥 이거는 컴에서 제가 더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기다 놔뒀어요. 클로바엑스는 참 속이 터지는데 그나마 국내 거라고 나머지 거는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도 해외 걸 그냥 API로 호출에다가 갖다가 쓰는 서비스들이 꽤 많아요. 클로바엑스는 네이버에서 만든 거긴 한데 네이버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상황이. 왜 그럴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AI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조금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될 단계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LLM이든 LMM이든 뭘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걔네들이 있는 데이터를 많이 읽어서 라고 표현했죠. 그죠? 근데 클로바엑스는 네이버는 뭘 해놨냐면 사이트 맨 앞에다가 우리 사이트 데이터 가져가지 마세요. 이거를 써붙여놨어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로봇.txt라는 파일이 원래 있는데 그 파일을 써놓으면 뭐가 예의예요? 그렇게 써진 곳에는 이건 기술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한테 경고문 같은 거예요. 우리 사이트 거 가져다 쓰지 마세요. 요거를 갖다 붙여놓으면 딴 사이트들이 안 가져가요. 검색 엔진이나 딴 사이트들이.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 안에 있는 내용들을 딴 사이트들이 검색 엔진들이 안 가져가. 그러면서 본인들은 남의 거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다 읽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전부 광고 홍보용으로 쓰다 보니까 진짜 글이 있다 없다? 엄청 적은 거예요. 옛날 블로그에는 티스토리라든가 그런 다른 진짜 블로그들에는 내용이 풍부하게 넘쳐났었는데 전부 상업용 글들로 다 해가지고 그런 것만 잔뜩 있으니까 내 진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데이터를 우리나라 데이터는 내가 제일 잘 갖고 있다 해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큰일 났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낀 거예요. 내용이 이걸 들고 이걸로 학습시킨 걸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서비스 하는데도 모자라요. 오히려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낸 아까 앞에 이제 있던 서비스들 있죠. 해외 서비스. 걔들이 답을 더 잘해요. 특히 특별한 몇 가지 한두 가지 갖고 괜찮은 사례들이 조금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그것만 골라 뽑아가지고 광고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된다. 설치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렇다고 알고만 계시고 그 대신 관심 있으시면 써보셔도 괜찮아요. 네, 그렇다. 그리고 이거는 제미나이라고 읽어요. 제미나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제미나이라고 하는 건데, 자, 폰 전부 다 들고 폰에서 홈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홈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원래 홈 버튼은 용도가 무슨 용도예요? 재미나게 살고 하단에 요거 버튼 있죠. 요 동그란 거. 이게 우리는 첫 화면 가는 버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 버튼이 아니에요. 이게 AI 버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앱을 따로 설치 안 하고 AI를 원래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오픈 AI가 챗GPT를 막 세게 나오니까 AI 선두주자처럼 하는데 선생님들 스마트폰은 원래 AI 서비스가 다 되던 거예요. 근데 구글이 설마 뭐 뒤쪽에서 치고 나오면 얼마나 치고 나오겠어. 우리는 그냥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됐지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꾹 누르고 나오면 그 다음에 마이크에다가 마이크 터치하고 지금 화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제 거에서는 안 되는데 저는 지금 화면 공유가 나오니까 선생님들 거기에다가 오늘 날씨는 아니면 좋은 아침 한번 해보세요. 좋은 날씨네. 아니면 원래 이런 거 시끌시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 꾹 누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궁금한 거 이런 것도 예. 농담 좀 해봐, 유머 하나 해봐, 아니면 끝말잇기 하자, 노래 한 곡 불러봐, 다 돼요. 전부 다. 아니면 꾹 누른 다음에 카카오톡 실행 이러면 앱을 막 찾아서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죠. 내가 앱을 놓다 놓더라.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버튼 꾹 누르고 페이스북 실행 아니면 인스타그램 실행 이렇게 하면 그냥 착착 앱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럼 말 필요 없어요. 꾹 누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뭐 시리아 뭐 오케이 구글 이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그냥 요것만 꾹 누르고 그냥 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선동열이 누구지? 뭐 아니면 한라산 높이가 몇 미터지? 뭐 이런 거 그냥 막 던지면 답변 다 해줘요. 찾아가지고 전부 하고 앱도 실행하고 날씨 알려주고 오늘 뉴스 다 불러주고 다 하는 거예요. 원래 스마트폰은 이 버튼 때문에 스마트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안 썼던 분들은 지금껏 뭘 썼다? 투지폰을 썼다. 지금껏 돈만 잔뜩 주고 비싼 기계 사가지고 다달이 돈 주면서 투지폰으로 쓰고 있었다. 꾹 누르고 이게 스마트 버튼이에요. 꾹 누르고 말로 하시면 돼요. 모두 돼요? 남편한테 전화해. 이게 돼요. 예? 물론 안에 들어가서 거기 주소록에 남편이라고 돼 있어야 돼요. 주소록에. 그거 없으면 그냥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첫째, 둘째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러면 딱 누르고 둘째한테 오늘 늦게 들어간다고 전화해. 여섯째한테 오늘 저녁 혼자 먹으라고 문자해. 그러면 문자도 보내요.
어머라니, 그럼 처음 쓰신 거예요, 지금 이거를? 조금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AI가 멀리 있는 AI는 사실 그거는 그냥 약간 홍보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런 거고, 이미 선생님들 폰 자체가 AI 기능이 다 탑재가 돼 있는 거예요. 말귀를 진작 알아보고 있었고. 근데 요즘 와서야 챗GPT 그 안에가 음성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모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유료 모드에서. 무료 모드 건 지금 아직 이제 막 한쪽에서부터 열려가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쓰실수록 좋아요. 많이 쓰실수록. 옆길로 조금 셀게요. 옆길로. 제가 원래 하다가 옆으로 많이 세요. 근데 쓸데없는 이야기는 잘 안 해요. 한 달 통신료가 10,000원 넘으시는 분. 안 넘으시는 분. 자존심 상성은 못 들겠다? 저는 들 건데. 저요? 또 지금 하면 로그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안 보여드릴 수도. 여기 로그인 문제가 없으면 지금 보여드리고 아니면 말로만 할게요. 60일이 지났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해서 요금 월별 요금 조회 한 달에 얼마예요? 5,945. 네? 네네. 네. 이거보다 더 싼 것도 나와요, 지금. 예. 이벤트성도 있고, KT에서 나온 것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밀리에서 제하고 결합 모델,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거 있고,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온라인 들어가면 다 있는데, 예. 나중에 물어봐야 돼. 예.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는 채팅방에서 그러면 정보를 올려드릴게요. 알뜰폰 허브라는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은 요새 정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계속 갈아타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는 귀찮아서 안 바꾸는데 애들은 이벤트 기간이 있잖아요. 6개월짜리 뭐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해요. 해가지고 그냥 몇천 원 쓰다가 그 다음에 다음번 더 좋은 조건 생기면 아니면 이벤트 끝나면 그 또 바꿔가고 갈아타고 가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쓰는데 지금 저는 필요한 거 다 써요. 쓰기는. 그러면서도 요금이 저 가격 갖고 그냥 쓰는 거예요. 제가 요금제 되게 높을 것 같으시죠? 얼른 생각에는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돼요. 왜 이야기 드리냐면 하실 때 공부하는 보람이라는 거죠. 정보를 얻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드웨어에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홈 버튼도 그동안 지금 몇 년이에요? 폰이 나온 지? 10몇 년이지? 2009년으로 치더라도 15년 정도로 친다고 하면 15년 동안 네? 제 옆에 계셨어야죠. 그러니까 잘 써요. 근데 하실 때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메모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선생님들끼리 모였을 때 포트럭 파티를 하세요. 포트럭 파티. 포트럭 파티 보통 때 어떤 의미로 써요? 우리 모여서 뭐 먹고 할 때 한 집에서 다 시키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집에서 냉장고 털어갖고 아니면 간단하게 한 접시씩 해가지고 갖고 와서 그래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눠 먹는 게 포트럭 파티잖아요.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게 AI 쪽인 거예요. 내가 아이들보다 이 선을, 이해의 선이라든가 활용의 선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책 사서 보고 내가 막 공부하고 한계가 있어요. 힘들어서 오래 못해요. 하다 말게 돼 있어요. 근데 모이면 딴 대화죠. 옛날에 했던 대화 반복하거나
다른 대화로 끌고 가는 것보다 정말 유용한 게 뭐냐? 내가 쓰고 있는 AI 서비스나 앱이나 이쪽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걸 돌아가면서 저는 주로 그냥 온라인에서도 해요. 이렇게 폰 화면을 사람들한테 폰 화면들 비춰주세요. 그러면 저희 멤버들은 자기 폰 화면 딱 올려요. 그러면 나머지 멤버가 뭐예요? 저 앱 나 모르는 앱인데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앱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한 바퀴만 딱 돌면 그러면 굉장히 밀도 있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나 뭐 강사들 왔다 갔다 하고 책에서 본 것보다 너무 잘 들어와요. 내가 아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자연스럽고 편해요. 공부하는데 최고예요. 공부라는 생각도 안 들고 놀이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각자 폰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폰 딱 내밀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 앱, 요 AI 서비스, 요거 이렇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왜 깔려 있어? 이거 뭐 해야 하는 거야? 요거 한 바퀴만 딱 도는 거 있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맨 처음에만 조금 이상해요. 근데 익숙해지면 너무 편해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기계도 그 다음에 안에 요금제도 앱을 쓰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거, 열심히 할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선을 유지를 하잖아요. 내 이해 폭을 아니면 내가 진짜 쓰는 거를 이걸 하면 그러면 진로 지도예요. 그게 제일 정확한. 아이들은 무얼로만 교육할 수 있다?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 교육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잔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이를 나쁘게 만들거나 그리고 듣는 척만 하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하는 걸로 보여주는 거는 계속 쭉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주에도 선생님들한테 이제 뒷부분에 대한 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그때는 조금 딱딱하겠지만 하나하나 그래도 이제 할 거예요. 예, 근데 아까 그 오인을 해놓을 거예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 들어오셔가지고 요걸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예, 같은 이름은 되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요거 하시면 저한테 이제 친구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항상 보면 그날의 상담 고정 게시물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일지들을 그날 거 일지를 쭉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용은 보지 마시고 별 재미없으니까 제가 글을 재밌게 쓰는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요 아래 보시면 여기에다 필요한 거 물어보시면 전부 답변을 해드려요. 오늘 제가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11시간 전에 갑자기 오늘 스터디 폐강인가요?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겁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얼른 이야기를 썼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말고 아까 공윤수 원장님 이야기했죠. 그 치과 의사 그분이 화요일 날마다 하시는 방송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깜빡 날짜 착각을 해서 어저께 당겨서 해봤거든요. 오늘 없으니까 여기다 이걸 쓰시는데 제가 밖에서 원장 소리도 옛날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뭔 일 있었나 못 들었는데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들이냐면 저는 여기에서 회의 일정이든 중요한 내용이든 이거를 그냥 거기서 이야기해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저는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냥 하는데 왜 이걸 이제 이야기드리냐면 우리 지금 오픈 채팅방은 다음 주 수업 끝나면 폐쇄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까 계속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붙어만 간다라고 표현해요. 붙어만 간다.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다 해갖고 확 따라잡는다. 이 느낌이 아니고 그냥 붙어만 가면 어느 수준은 쭉 유지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궁금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 원래 SNS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프라이빗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사회활동하는 곳이에요. 저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물어보고 부탁하는 자리예요. 근데 물어보고 부탁을 안 하고 자꾸 먹는 거 찍어 올리고 여행 갔다 온 거 찍어 올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쓸데있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면 진짜 좋냐? 안에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을 거기서 하면 돼요. 그러면 작가한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하고 필요한 이야기 하면서 정갈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오셔가지고 댓글로 거기에다 필요한 거 별로 궁금하지 않아도 질문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쭉 가시면 자연스럽게 따라가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보면 지금 제 계정으로 방송하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저는 그냥 라이브 방송에 나가요. 제가 하는 거는 지금 하는 것도 나가지만 날마다 스터디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그것도 줌 같은 거 회의를 해도 그런 걸 해도 그냥 이 안에서 해요. 그러면 회의하는 것도 다 있고 제가 스터디하면서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내용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 책도 쓰고 이 안에서 다른 분들 사업 지원도 해드려요. 이분들은 사업하는데 AI하고 SNS 활용하는 요령이 있잖아요. 자문을 무료로 해드리는 대신에 공개된 데서 그냥 해요. 그 편이 이분 마케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생활 속에서 아니면 자녀들 진로 때문에 이런 것도 자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수준 유지가 쭉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개인 정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니까 범죄 대상이 되니까 모의 피싱이나 그 자녀들 사진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져가서 AI가 다 바꿔주잖아요. 그런 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주입된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런 정보 유튜브나 이런 거에 그런 대상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 개인 정보나 이런 걸 되도록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누가 그거를 시작을 했을까요? 모르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그거예요. 지금 원래 SNS 종주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싸이월드 그것처럼 사람들의 관계를 시작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가 선두였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망도 제일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누가 힘들었어요? 조중동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광고주가 다 빠져나가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컨설턴트들을 불러가지고 자문을 받으니까 그렇게 기사를 내보내라고 한 거예요. 계속해서 SNS 불편한 점을 내보내고 시간을 벌어서 뒤로는 대비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무력화시키면 오프라인 매체가 계속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돈을 받고. 그리고 그게 계속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퍼나는 결과가 이렇게 됐고 현재는 어떻게 됐냐. SNS에 대한 모든 힘을 잃고 오히려 국민 정보가 다 국내에 있어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다 바깥에 나가 있어요? 바깥에. 유튜브 다 나가 있어요. 결론을 아시겠어요?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네? 그런 걸 우리가 계속 잘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힘을 얻는 방법, 내 자녀들이 힘을 얻는 거 사회 인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조금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회 인맥이 제대로 있고 없고 따라가고 애의 진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전부 개인정보 해가면서 하고 부모부터 다 위축이 돼가지고 꼼짝을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 안에는 쓸만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AI 주도권 다 뺏기고 SNS 전부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아이들은 인맥이 없으니까 그걸 뭘로 메꿔야 돼요? 내 노동과 알바비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개인정보는 막 내가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어디일까요? 정부. 카드사하고 그치. 그 다음에 정부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사들이나 이런 데들 거기서 인물들 뒷조사하고 정보들 다 가지고 있어요. 검찰 굉장히 많은 걸 쥐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그 힘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입을 닫고 꼼짝 안 하고 다 자기 집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제일 최대의 피해자가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서로 못 믿어요, 이제. 개인정보, 이 머리만, 그 단어가 머리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컸으니까 애들은 인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오로지 뭘 생각해요?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시급을 받는 거, 좋은 직장 가서 돈으로 받고 그걸 위해서 쓰고 나는 그 돈을 가져다가 소비하는 데 써가지고 나를 표현하는 거. 개인정보를 내보일 수 없으니까 뭘로 경쟁해야 돼요? 소비로 나를 표현해야 돼요. 이게 결론.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이야기할 건 뭐냐? 15년 전만 해도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위축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실제 그리고 제 정보 안에 이렇게 보시면 제 막내예요. 제 막내 일지 쓰고 안에서 필요하면 게임 몇 시에 하고 점심 때 뭐 나왔는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써요. 근데 하면서 얘가 스스로 느껴요. 세상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개인정보를 달달달 해가지고 죄다 갖다 올려놔도 그걸 이용을 한다? 누구 걸 이용하냐? SNS 같은데 분명하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애들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누구를 건드리냐? 익명으로 돼 있는 곳에서 얻은 정보 있죠. 게임이나 채팅방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얻은 거 가지고 선생님들 정보 나간 거는 이런 데서 나간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갔을까요? 옛날에 KT 사건 터졌던 때하고 농협 털렸던 거 그때 개인정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피싱하고 있는 거는 SNS 지금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SNS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을까요? SNS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당해요. 왜냐? 보고 듣고 다양한 사례들 다 알고 하니까 대비가 다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누가 주로 당하냐? SNS나 소셜미디어를 안 쓰시는 분들. 이분들은 모르니까 거지것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주입받은 이것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일주일 동안 고민 한번 많이 해보세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관천식으로. 아, 저요? 네. 예, 옥녀봉 거기 입구 그 아래쪽 지금 그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있잖아요. 예. 주암동. 주암동. 끝자락. 예. 화면에 거기 있습니다. 길 건너 포스터. 왜요? 가시게? 예. 그렇죠. 이렇게 다 공개. 이분은 공개해야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치관에 갖고 있어요. 밤늦게 집에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보통? 불안하면? 누가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외진데 혼자 가기 좀 뭐하면 그런데 안 사니까 그러겠지만 보통 전화를 하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걸 알리고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사람과 아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상태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 까꿀로 주입이 되니까 우리는 까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게 내가 안전하다. 사람과 소통을 안 하는 게 내가 안전하다. 그거는 어떤 상태냐? 옛날 단어로 이야기드리면 동물의 왕국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잡아먹히는 거는 누구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소외된 존재들이 제일 먼저 잡아먹힌다. 그리고 그거 잡아먹으려고 무리에서 떼내느라고 열심인 거예요. 포식자들은. 어떻게 무리에서 떼놓을까? 그게 정치, 언론, 자본력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떨어져서 갈라져야
내가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많고 나한테 의지하게 되니까.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이 좀 무거워졌어요, 그죠? 우리는 SNS. 자, 과천에는 참 다양한 직업과 우리 그 재능을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시고, 밖에서는 감히 뵐 수 없지만, 이 SNS의 인연으로 저도 스터디의 멤버로서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저기 하는데, 저희는 고등학교의 학부모로서 오늘 AI를 가지고 우리 아이 진로 교육을 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까? 오늘 이 안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서 월요일까지 오픈 채팅방에 내 사례를 올려주세요. 아시죠?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한 번씩만 더 진짜 모시기 힘든 분 어렵사리 시간 내서 했는데 과천고의 학부형의 이 관심도가 이 정도일까라는 이분들 6아이를 키울 때 학교에 얼마나 많은 봉사와 참여를 하셨겠어요. 근데 과천고에 얼굴도 있으니까 좋은 교육 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듣자 하셔서 손에 손잡고 한 분만 더 모시고 다음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